부쌤의 거꾸로 한국사 시즌 3 그 5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아이캔노트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3.1운동 이후에 만주 지역에서 전개된 무장 독립전쟁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의열투쟁의 의미와 내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운동 이후에 독립운동 기지를 중심으로 수많은 독립군들이 조직되어서 색깔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무장 독립전쟁을 전개하죠. 그리고 국내에 진공작전을 펼칩니다. 그러자 이제 일본군은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독립군의 근거지를 공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만주 지역, 남만주하고 북간도 지역에서 활발한 독립전쟁이 펼쳐지게 됩니다. 홍범도 장군이 이끌고 있었던 부대 대한독립군 같은 경우에 국내 진공작전을 위해서 두만강을 건너서 일본군을 공격합니다. 그러자 일본이 열받아 가지고 이제 쫓아오죠. 쫓아오는데 웬걸 삼둔자라고 하는 곳에서 얘들을 또 한 번 격파해 버립니다. 그러자 일본이 열받아서 군대를 더 조직해서 월강 추격대 만들어서 군대를 더 증원해 가지고 쫓아옵니다. 쫓아오는 것을 봉오동에서 또 한 번 박살을 내버린 거죠. 이게 바로 봉오동 전투 아닙니까? 그 전에 있었던 건 삼둔자 전투. 이렇게 되자 열받은 일본군이 이제 아예 본격적으로 독립군을 진압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답은 좀 적어볼까요? 대표적인 승리 봉오동 전투. 홍범도가 이끄는 대한독립군과 국민의군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독교 계열입니다. ESC 빼고 안무라고 하는 분이 이끌고 있었던 국민의군, 그리고 최진동이라고 하는 분이 이끌고 있었던 군무도독부. 이 군무도독부는 여러분들 복벽운동 아시죠? 의병투쟁하면서 이렇게 왕을 다시 모셔야 된다는 이런 복벽주의 세력들이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중심이 돼서 만들어진 조직이거든요. 이 세 개의 연합부대가 일본군을 봉오동으로 유인해서 격파해버린 사건 봉오동 전투. 여기에 열받은 일본 어떡합니까? 훈춘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요. 마적들을 몰래 이렇게 매수해가지고 훈춘에 있는 일본 영사관을 공격하게 합니다. 자작극이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선인 독립군들이 훈춘에 있는 일본 영사관을 공격했다 라고 하면서 이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우리는 군대를 보내겠다 라고 해서 군대를 대대적으로 간도 지역으로 보내는 겁니다. 이게 훈춘 사건이죠. 안 되겠다. 여기 있다가는 일본군의 대대적인 공세에 우리가 당할 수 있겠는걸 이라고 생각했던 독립군 세력들은 안전한 곳으로 숨어야겠죠. 안전한 곳이 어디겠습니까? 백두산. 엄청난 밀림 지역 아닙니까? 이쪽으로 이동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군이 그걸 쫓아오는 거죠. 당시 규모가 제일 컸던 부대가 북로 군정서, 대종교 신자들이 중심이 됐던 북로 군정서, 김자진이 이끌고 있던 북로 군정서 부대가 제일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만 꼬리가 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은 계속 가기도 힘드니까 이들과 일전을 벌려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싸웠던 게 그렇죠. 청산리 전투 아닙니까?
청산리 전투. 김자진의 북로 군정소 부대와 그 홍범도 독립군 연합부대, 홍범도 등의 부대가 다 섞여가지고 같이 싸운 겁니다. 그래서 일본군 대부대와 6일간 일개 여단급, 연대급이라고 하니까요. 10여 차례 전투에서 일본군을 섬멸했습니다. 섬멸이라는 용어는 군사적인 용어로 한 3분의 1 정도가 피해를 입으면 섬멸이거든요. 그래서 일본군이 사실상 군대로서 효율적인 전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버렸다는 겁니다. 우리 군의 높은 사기와 유리한 지형, 그리고 무엇보다도 동포들의 헌신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승리할 수 있었죠. 그러면 일본은 여기 패배에 대해서 인정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자기들이 조선을 먹은 지 10년이 넘었고, 그리고 얘들은 정식 군대도 아니고 게릴라 부대들, 자기들이 그 마적단이라고 공비라고 이렇게 불렀던 그런 비정규 부대 아닙니까? 근데 이런 애들한테 자신들의 정규군이 패배했다? 무적 황군이 패배했다? 일본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겠죠. 그래서 정신 승리를 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무력으로 진 게 아니야. 간첩이 많아서 그래. 바로 조선인들, 간도지역에 살고 있는 이 조선인들 때문에 이들이 우리에게 거짓 정보를 흘리고 그들을 지원해줬기 때문이야. 그들을 없애버려야 돼. 그래서 일제는 경신참변, 간도참변을 일으키죠. 청산리 폐전에 대한 보복으로 그 지역의 동포들을 무차별하게 학살해버리는 겁니다. 학교, 교회 불태워버립니다. 왜요? 독립군의 근거지가 된다는 거죠. 독립운동가 김동삼 선생과 그의 동생이었던 김동만 선생, 특히 김동만 선생은 이때 간도지역에서 학교를 세워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이 김동만 선생도 끌려나와서 처형당합니다. 그 모습을 그대로 남편이 일본에 의해서 무참하게 살해되고 목이 잘리는 상황을 목격하게 된 아내분은 정신을 놔버리죠. 경북 안동 지역에서 가족 단위로 남만주 지역으로 가서 독립운동을 펼치고 있었던, 그래서 삼원보를 중심으로 신한민촌을 만들었던 이 경북인들, 그 중에서도 김동삼 선생 그리고 그의 동생 김동만, 유명한 분들 아닙니까? 이때 김동만 선생도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자 우리 동포들이 너무 많이 학살되니까 안 되겠다. 우리 이제 독립군 주력 부대를 동포들이 있는 곳에서 멀리 떠나보내자. 다른 곳으로 이동하자. 그래야 동포들이 안전할 수 있다라는 생각하에 주력 부대는 밀산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안전한 소련 영토로 넘어가기로 하는 거죠. 이름도 거창하게 대한독립군 군단을 만드는 거죠. 글씨가 좀 이상하게 써지네요. 대한독립군단을 만들어서 이동하는데 그 규모가 3,500에서 4,000명 정도. 그리고 이제 총재였던 서일, 이분이 이제 총재가 되고, 원래 북로 군정서 그를 이끌었던 중광단 대종교 지도자였죠. 서일의 총재가 되고 부총재의 김자진, 홍범도 등이 부총재가 돼서 대한독립군단이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밀산부 지역이 밀산이라고 하는 데가 여기입니다. 밀산.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여기서 이제 소련 영토로 넘어가자라는 게 되는 거죠. 나중에 소련 영토로 넘어갔던 분들은, 여기가 밀산부 아닙니까? 소련 영토로 넘어갔던 분들은 이만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다가 여기서 이제 자유시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안타깝게도 여기서 이제 자유시 참변을 겪게 됩니다. 소련 영토로 이주했던 독립군들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그 지휘권을 놓고 한인 공산주의자들 사이에서 주도권 다툼이 일어납니다. 뭐 이르쿠츠크파하고 그 다음에 그 상해파로 갈라져서 좀 다투고 있었는데, 이 와중에 이제 적위군, 불군군대죠. 소련군이 지휘권을 이제 넘겨라, 너희들 그 소련으로 들어와라, 소련군을 편입해라라고 제안을 하게 되는데, 이걸 이제 거부하는 한인 부대를 자유시에서 소련군이 강제로 무장해제시키면서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때 많은 한인 부대가
희생되게 되는 거죠. 독립군들이 희생되는 거죠. 일본에게로부터 벗어나서 안전한 소련에서 소련의 지원을 받으며 독립운동을 하러 갔다가 소련군에게 공격당할지는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이게 바로 자유시 참변입니다. 벌써 10분이 넘어버렸네요. 이거 빨리 해야겠는걸. 결국 다시 돌아온 독립운동 세력들과 그리고 만주 지역에는 기본적으로 동포들이 살고 있으니까요. 이들을 효율적으로 또 보호도 해줘야 되고 지도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독립군들은 군 정부를 만주에 돌아와서 다시 만들게 됩니다. 그게 바로 3부죠. 3부는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9글자만 따면 참, 정, 신. 위치를 한번 살펴볼까요? 주로 이쪽 지역이 참의부 지역입니다. 참의부는 집안을 중심으로 해서 국내 진공작전 펼치고 임시정부의 직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쪽 지역이고요. 그보다 좀 더 위쪽 지역. 이쪽은 정희부, 유하연 중심으로 예전에 삼원보 있던 지역 있죠. 여기가 삼원보니까 요 일대까지 이렇게 포함해가지고 정의부. 그리고 북만주 지역의 위쪽에 여기 신민부 이렇게 해서 3부가 만들어지는데 이 3부는 또 3부 통합운동을 펼칩니다. 그래서 이 남만주 지역에는 색깔을 좀 달리 해볼까요? 남만주 지역은 국민부로 통합이 되고요. 이쪽 지역은 정의부 일부 세력하고 시민부가 합쳐져서 혁신의회라는 걸로 만들어지게 되고 이 국민부 예하에서는 조선 당 이게 정부가 있으면 군 정부이기 때문에 당도 있고 군대도 있거든요. 그래서 당군 체제라고 하는데 여기는 조선혁명당. 조선혁명당의 군대니까 조선혁명군. 이걸 이끌었던 분이 양세봉이죠. 그 다음에 이 혁신의회는 당이 한국독립당입니다. 그럼 군대는 당연히 한국독립군이겠죠. 이 한국독립군을 이끌었던 분이 지청천 장군이죠. 다시 오늘은 돌아갔어요. 3부까지 했습니다. 이 3부 통합운동이 일어나면서 남만주의 국민부하고 북만주의 혁신의회로 재편됐다고 그랬습니다. 표를 보시면 아까 지금 지도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건 생략할게요. 시간이 좀 많이 가버렸네요. 일제는 이러한 독립군을 탄압하기 위해서 만주 군벌하고 협정을 맺습니다. 이게 미스야 협정이라고 하는 건데요. 악랄하죠. 독립군을 체포해서 넘겨주면 돈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동포 사회가 굉장히 이간질되고요. 중국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드는 또는 뭐 일부러 우리나라 사람들을 독립운동가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에 고발해가지고 현상금 받기 위해서 팔아넘기기도 하고요. 뭐 한중 간의 갈등도 생기고 우리끼리 안에서의 갈등도 생기고 막 많은 문제들이 만들어졌던 게 미스야 협정. 그러다가 일본이 1929년 세계 경제 대공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식민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만주를 쳐들어옵니다. 만주 사변을 일으키는 거죠. 1931년. 그리고 만주국이라고 하는 괴뢰 국가를 32년에 세웁니다. 그러자 이제 중국 사람들의 입장이 달라지죠. 그동안은 우리가 중국 땅에 빌붙어 가지고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 거였다면 이제 일본이 만주를 쳐들어오게 되니까 중국 사람들도 자기 땅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과 중국의 연합군이 결성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미 그 삼부 통합운동 과정에서 국민부하고 혁신의회에 군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조선혁명군과 한국독립군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중국의 항일 중국군과 연합작전을 펼치게 되는 거죠. 양세봉 장군이 이끌고 있었던 조선혁명군은 요령 지방의 그 중국인 요령
뭐 민중 자위대입니까? 자위군이라고 하는 부대가 있는데 이 부대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요령성 민중 자위군과 연합을 해가지고 싸웁니다. 남만주 지역에서 대표적인 전투가 영능가 전투, 흥경성 전투. 교과서의 지도 등을 좀 확인해가지고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 조선혁명군은 1934년 양세봉 장군이 전사하면서 중국 군대가 서로 협의하기 위해서 좀 잠깐 와달라 해서 갔는데 이게 함정이었죠. 실은 갔더니 이렇게 그 밀정 세력과 일본군에 의해서 안타깝게도 사살돼 버립니다. 양세봉이 이렇게 전사한 뒤에 많이 약화됐으나 조선혁명군은 끝까지 싸우다가요. 후반까지 투쟁을 지속했고 나중에 동북항일연군 사회주의 세력의 유격대와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청천 장군이 이끌었던 한국독립당, 한국독립군은 동북만주 지역에서 활약을 했는데요. 여기쪽 지역에서는 항일 중국군이 호로군이라고 있습니다. 지킬 호, 길로, 철로를 지키는 부대. 원래는 일본의 용병이었는데 일본이 만주를 쳐들어오자 이제 일본에 저항해서 항일운동에 참여한 것이죠. 이들과 함께 쌍성보 전투, 대전자령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임시정부 요청에 따라서 나중에는 그 중국 항일군하고 좀 갈등이 생기죠.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공을 세워서 일본의 무기를 빼앗아 왔는데 이 전리품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중국인들은 앞에서 용감한 위험한 지역에 싸우면 조선인들 한국 독립군 시키고 그다음에 전리품은 자기들이 다 차지해가고 막 이렇게 되니까 갈등이 좀 생겼습니다. 나라 없는 소름이죠. 근데 이제 임시정부에서 군대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서 지청천에게 중국 관내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해서 지도부는 관내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 그래서 무장투쟁. 사회주의 계열은 처음부터 유격투쟁을 많이 펼쳤습니다. 자기가 자기 지역 땅 자기가 지켜라. 뭐 이렇게 해서 유격대로 싸우는데요. 이홍광이 이끌고 있었던 타구대, 7타, 개9. 타구대가 뭐겠습니까? 친일파 개들을 일제에 앞잡이 노릇하는 깽깽깽 개 노릇하고 있는 주구 노릇하고 있는 애들을 두들겨 팬다 뭐 이런 의미겠죠. 이런 게 대표적으로 유명했고요. 이름이 나중에 중국 공산당 주도로 동북인민혁명군이 편성됩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동북항일연군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이 동북항일연군의 지도자 중에서 허영식이라고 하는 분이 있죠. 이 허영식 장군은 왕산 허이 집안 사람으로서 그 이육사 선생이 백마 타고 온 초인이 있어 막 하는 그 광야라고 하는 시 있지 않습니까? 그 백마 타고 온 초인이 있어 뭐 목놓아 울게하리라 그 백마 타고 온 초인의 실제 모델이 이 허영식 장군이었다고 하네요. 의열투쟁, 무장투쟁, 군대를 만들어서 싸우고 싶지만 안타깝게도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수의 인원으로도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의열투쟁을 일찌감치 임시정부에서도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신흥무관학교 출신이었던 김원봉 같은 이도 의열단을 일찌감치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었죠. 그들은 신채호에게 우리가 지침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의열투쟁의 지침을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신채호 선생이 조선 혁명 선언, 외교투쟁 이런 거 말고 의열투쟁, 직접적인 투쟁으로 선구적으로 적을 물리쳐라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지침 삼아서 의열단이 대대적인 활약을 했고요. 이런 의열투쟁과 테러투쟁이 구분되는 것은 의열투쟁은 적을 분명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의열단 같은 경우에는 처단해야 될 대상자를 정해놨습니다. 7가살, 5파괴 7개의 대상은 죽일만 하다. 5개의 대상은 파괴하라 이건데요. 7개의 대상은 조선총독을 비롯한 조선총독부의 고관, 그 다음에 군 수뇌부, 그리고 대만 총독, 그 다음에 매국노, 그 다음에 친일파 거두, 매국 나라를 팔아먹은 적이라는 뜻입니다. 예전에 나라 팔아먹었던 애들 있죠. 그 뒤에 이제 친일파하는 애들하고는 또 좀 차이가 있겠죠. 그 다음 밀정, 그 다음에 반민족적인 토호 열신, 양반들, 우리 민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 이런 것도 처벌 대상이라는 겁니다. 오파계, 조선총독부, 동양척식 주식회사, 매일신보사,
총독부의 나팔수였으니까요. 각 경찰서, 그 다음에 일본 외적의 주요 기관 이렇게 해서 두고 공격을 했습니다. 나중에 김구도 한인 애국단이라고 하는 의열단을 의열투쟁할 수 있는 부대를 만들게 되는 거죠. 단체를 만들게 됩니다. 시간이 너무 20분이 넘어버렸네요. 의열단의 활약. 조선 총독부와 경찰서 등의 폭탄을 투척합니다. 15분 내에 끝내려고 했는데 자세한 부분은 의열단의 활약에 대한 내용은 우리 교과서 183쪽에도 잘 나와 있으니까요. 좀 거기서 보도록 하고요. 하나하나는 이러한 개인 폭력 투쟁은 효과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희생이 너무 많이 따르죠. 싸우다가 거의 죽어야 되니까. 이런 하나하나 소중한 인재들을 한 번의 투쟁으로 희생시키기엔 너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폭력 투쟁은로는 안 되겠다. 이것만으로는 독립을 이룰 수 없다. 조직적인 무장 투쟁을 하자라고 생각했던 김원봉 같은 경우에는 국민당 장제스 정부에게 지원을 요청했고 결국 국민당 본인도 황푸 군관학교에 들어가서 군사훈련 받고요. 그리고 장제스가 아예 지원을 해주죠. 그래서 조선혁명 간부학교라는 것을 설립해서 조직적으로 지휘관들을 양성해냅니다. 시인 이육사 선생도 바로 여기에서 일기 졸업생으로 수료를 했죠. 그 다음 나중에 이 그 의열단은 해체됐지만 나중에 그 민족유일당 운동을 펼칠 때 민족혁명당 김원봉이 중심이 돼서 이 의열단 세력들이 중심이 돼서 민족혁명당을 결성하거든요. 여기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21분, 22분 돼버렸네요. 너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좀 더 짧게 15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